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터키발 리스크도 있었고요. 중국의 미국 일정 축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우리 시장 하락폭 키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하락하면서 2028선까지 빠졌습니다. 어제 또 옵션 만기일이었죠. 어제 외인과 기관들 매도 포지션 나타내면서 시장 하락세 이끌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 포지션 나타내면서 시장 하락세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5G 수혜주인 통신장비주와 중소바이오주의 개별주의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상대적으로 보합권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간밤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소재, 부품, 장비 핵심 전략 품목의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100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품목과 품목별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에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과 급락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날에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좋은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예상 체결 지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0.58% 상승세 2039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어제는 2020선에서 마감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거의 20포인트가 가깝게 상승을 하는 셈입니다. 다음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시면요. 일단 삼성전자가 1% 이상의 상승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8,000원에서 49,000원대까지 오르면서 오늘 시장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는 1% 넘는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79,000원대 이탈되면서 78,200원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0.76% 상승세 39,950원대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현재까지는 보합권 예상되고 있는데요. 126,50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 153,000원대 예상됩니다. 네, 6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는 다르게 6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상승 탄력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모비스 1%대 강세,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시 8위권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1% 이상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요.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0만 원 선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도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30만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강보합권 636포인트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재까지 예상되고 있지 않고요. HLB가 3% 이상 강세 11만 6천원대, 그리고 CJENM 1% 이상의 강세, KMW 오늘 다시 한번 상승 탄력 받습니다. 1% 이상 상승하면서 74,9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오늘 보톡스주 그래도 좀 회복합니다. 메디톡스 1% 가깝게 상승, 휴젤도 마찬가지로 4% 가깝게 상승하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머트리얼즈 10위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1% 이상의 상승세 보이면서 174,5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아시아 투자전략연구소 차동환 차장 그리고 스탁미디어 그룹 백은한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차동환 차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일단 네이버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좀 시장에 뜨거운 관심 받고 있는 종목이죠. 11% 가깝게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 KH바텍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12% 이상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3위권에는 솔브레인 올라와 있습니다. 며칠 전 급등세 나타냈었죠. 오늘 16% 이상의 상승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했고요. 2위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라와 있습니다. 23% 이상의 수익률, 1위에는 컬러레이 올라와 있습니다. 34%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백은한 팀장님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이 KH바텍 올라와 있습니다. 같은 날 추천 의견을 주셨는데 12.95%의 수익률, 그리고 4위에는 넥스트사이언스 1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3위권에는 메디포스트 올라와 있습니다. 14% 가까운 수익률, 2위에는 하림 올라와 있습니다. 1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는 TBC 올라와 있습니다. 29%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차동환 차장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라와 있습니다. 23%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7위권에는 최낙철 팀장의 캠트로닉스 올라와 있는데요. 9월 9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 달 만에 2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목표가 터치했고요. 6위권에는 김재성 팀장의 시노펙스 올라와 있습니다. 8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27% 이상 가져가고 있고 5위권에는 이채원 본부장의 더구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8월 14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29.5% 이상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를 했고요. 4위권에는 백은한 팀장의 TBC 올라와 있습니다. 29%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는 차동환 차장의 컬러레이 올라와 있습니다. 34%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2위는 이청원 본부장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와 있습니다. 39%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1위권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원품물산이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8월 7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49% 이상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동환 차장님께서 솔브레인을 8월 2일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1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로 주신 85,000원을 이제 터치를 했습니다. 매도를 해봐야 될까요? 좀 더 좀 욕심을 내볼까요? 좀 더 이제 욕심을 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당시 이제 추천드렸던 이유는 이제 불화수소에 대한 국산화 기대감으로 이제 해당 종목을 이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또한 수급 역시 아마 20만 주 이상 수급이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계속 이제 좋은 상승을 유지해주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하였었는데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좀 급등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 어제였죠. 어제 이제 한 24만 주의 이제 매도 물량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죠. 1차적인 이제 차익 물량은 나왔지만 현재 거래량 증가와 함께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 기준으로는 이제 한 32만 주 정도가 거래량이 이제 증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일에 있었던 이제 24만 주, 5만 주의 매도량은 이제 수급 이탈로 보기에는 어렵고 다시 한번 이제 그 조정을 줄 때 34만 주 이상 수급이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게 될 것 같고요. 또한 삼성전자에서 이전에 한번 이제 600억 정도의 이제 투자를 했었고 그게 이제 평단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66,000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그거에 대한 물량 역시 아직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올려서 목표가를 좀 더 수정을 해서 유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솔브레인과 같은 종목들이 오늘도 좀 상승 흐름을 나타내게 될까요? 사실 이제 최근 9월 중순 때였죠. 9월 중순부터 해서 돼지 열병과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 급등으로 해서 사실 순환매적인 업황이나 섹터를 찾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급이 너무 좀 어떤 특정 섹터에 이제 쏠렸다라는 이유이고요. 또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영업이익이 17조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3분기 이제 영업이익이 7조였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이제 투자자들의 방향성은 이제 급등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좀 긍정적인 판단을 내림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제 좀 개선된 작년에 대비해서 개선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저 역시 일단은 아직 섹터를 완벽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은한 팀장님께서 넥스트 사이언스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9월 3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약 한 달 정도가 됐는데 현재 수익률 10% 이상 가져갑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천드릴 당시에 이제 다양한 사업 부문에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이제 저점 매력도가 높아서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꾸준한 상승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전일 이제 급등하는 모습까지 보여졌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거의 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었었는데요. 이제 자회사의 바이오 사업에 관해서 이제 바이오 업종의 반등세가 영향이 조금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유상증자 납입과 시비 발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최근 기관과 외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 지속적으로 홀딩해도 괜찮다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가 6,000원까지 유효하며 지속적으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 때문에 이렇게 우리 시장 오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차동원 차장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까도 뭐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실 좀 보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예, 전일이었죠. 이제 선물 지수가 미국 나스닥 지수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사실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았고 코스피 지수 역시 2010포인트를 왔을 때 이제 시장이 좀 급락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굉장히 좀 심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지수는 2030과 2000포인트를 이제 지지를 좀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일 좀 신기하게도 이제 2010포인트를 지지를 하면서 지금 긍정적인 이제 글로벌 시황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 조금 이제 관심 있으셨던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략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한 바이오주 이제 코스닥에 이제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지수 흐름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아직 코스닥은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섹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 업황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백은한 팀장님께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전일 증시는 이제 미중 무역 이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큰 폭의 등락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마감은 조금 하락 마감을 하였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입니다. 금일은 이제 다시 한번 미중 무역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금일 국내 증시는 상승을 할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번 주 시장을 조금 크게 바라본다면 이번 주 시장은 어느 정도 변수에 굉장히 둔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저번 주는 이제 조정을 받는 기간, 그리고 조금 최근 동안 이제 조정을 계속적으로 받아왔었는데, 이번 주 시장의 흐름은 조금 반등을 준비하고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제 미중 무역에 대한 불안감은 지속적으로 잔존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었고, 실질적으로 현재 중국은 아마도 이제 빅딜보다는 스몰딜을 할 것이고 이 스몰딜마저도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 중국과 매우 긍정적이다 발언을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말이 항상 이제 변해왔었고 이로 인해서 증시는 계속적으로 변동폭을 맞은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조금 잘 되거나 아니면 좀 실패적으로 이제 돌아가거나 한다 하더라도 증시에 큰 영향은 없겠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실질적인 이제 문제는 금리 인하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리는 이제 아시다시피 경제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트럼프 또한 미국의 대내외적인 문제가 실질적으로 미국이 타격이 있고 이제 본격적인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성과가 없이 임기를 끝내진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판단과 기준은 아마 금리 인하로부터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추진해왔고 주장해왔고
만약 이번 달 금리 인하가 시행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하는 수준에 도달을 하게 된다면 이제 미중 무역 등 대내외적인 문제는 오히려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까지 국내 증시는 조금의 큰 등락폭은 없겠고 약간의 조정 또는 반등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10월 말이나 이제 11월 이제부터 넘어가게 되면 이제 지수는 어느 정도 상승 랠리에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동안 이제 수급이 탄탄하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로 초점을 맞추어서 시장 대응하셔야겠고요. 이제부터는 약간 공격적인 투자를 고려해 보시면서 포트폴리오 구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10월 11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에 계속 시장은 기대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류허 부총리와 만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시장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글로벌 뉴스에 좀 요동을 쳤습니다. 터키 리스크와 더불어서 어제는 뉴욕 증시 마감 이후에 중국의 일정 축소 소식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 하락폭 키웠는데요.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빠졌습니다. 2020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외인과 기관들 매도 포지션 나타내면서 어제는 이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5G 수혜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통신 장비주들이 일단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중소형 바이오주들도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코스닥 시장 상대적으로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시장을 움직일 여러 가지 이슈들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됩니다. 어제 관련돼서 이 상장 폐지 결과 앞두고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바이오주들 함께 움직일 가능성 커 보입니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어서요. 약 1시간 전쯤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자정부 장관이 이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해서 이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시장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 화요일에 특히나 관련 종목들이 크게 급등을 했었죠.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 흐름 탑니다. 일단 반도체 종목도 오늘 잘 갑니다. 삼성전자 1% 이상 상승하면서 48,000원대에서 49,0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 오늘 8만 원대 회복하면서 시장 이끕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강세 나타내면서 시장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는 0.4% 강보합권, 네이버 오늘 잘 갑니다. 1.3% 이상 상승합니다. 최근 외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15만 5,5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 모비스도 0.6% 상승 흐름 타고 있고요. 셀트리온 현재까지는 움직임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46% 강보합권, 그리고 LG화학이 이번 주에 29만 원대까지 깨졌다가 다시 오늘 1% 이상 상승하면서 30만 원대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 129만 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가 특히나 강합니다. 1% 이상 상승하면서요. 2분 만에 21포인트를 올려냅니다. 2050선까지 올라왔고 코스닥 시장은 0.5% 강보합권 637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36%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합니다. 5만 5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일단 HLB 오늘도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9거래 연속 상승했는데 이렇게 되면 10거래 연속 상승입니다. 2% 이상 상승하면서 11만 5,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ENM 0.06% 강보합권에 머뭅니다. 오늘 관련돼서 좀 리포트 나왔는데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하회할 것이다라는 리포트 나왔습니다. 함께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MW도 마찬가지로 1% 이상의 강세 나타냅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급등 출발합니다. 일단 RFHIC도 3% 급등, 서진시스템도 1% 이상 급등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5위권,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헬릭스미스 4% 급락하고요. 메디톡스도 1% 넘게 빠집니다. 휴젤도 강보합권에 머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최근 좀 빠졌는데 오늘은 그래도 회복합니다. 1% 이상의 상승세 65,7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10위권에는 SK 머트리얼즈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 173,500원에 출발합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동환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STX 엔진입니다. 예, 동사는 2004년 STX에서 인적 분할하여 민수, 특수, 전자통신 등 3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민수 사업은 선박용 엔진과 육상 발전용 엔진, 특수 사업은 육군, 해군, 해경, 방위 산업용 엔진, 전자통신 사업은 해군, 레이더, 소나, 통신체계, 기상청 기상 레이더 등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예, 동사의 연역을 잠깐 살펴보면요. 예, 동사는 2004년 STX에서 인적 분할된 기업으로 죄송합니다. 약 2010년부터 시작된 조선업 불황으로 STX 기업을 포함한 동사도 공동관리 절차에 편입되었으며 2018년 유암코에 매각되며 현재의 동사의 대주주입니다. 여기서 유암코는 산업은행, 농협, 국민, 우리은행 등 8개의 은행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만든 부실 채권 전문 회사입니다. 예, 흔히들 부동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회사로 부동산의 큰 손이라고도 알려져 있기도 한 회사입니다. 예, 유암코는 동사의 지분을 현재 약 84%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품절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흔히 품절주라고 알려져 있는 양지사나 신라, 섬유 등들도 약 70% 이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유암코가 상당히 높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시장 유통 물량은 16%인 대략 36만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동사는 2016년 이후부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2018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212% 증가한 313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당기순이익 역시 67억 적자에서 279억 흑자로 큰 폭의 개선을 보였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영업이익 272억, 당기순이익 194억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실적 대비 동사의 현재 주가는 저평가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를 대부분 이제 조선주로 연관하여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예, 동사는 민간 사업의 해상 선박 및 육상 산업 발전기 엔진의 44%의 매출액을 발생을 시키고 있으며 특수 엔진 분야는 육군의 주력인 K1, K1A1 전차, K9 자주포 및 해군, 해경, 함정에 탑재되는 특수 고속 엔진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비중은 이제 매출의 47.9%로 가장 높은데요. 예, 더불어 지난해 특수산업 분야 매출액이 2,364억, 영업이익은 124억인데 반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특수산업 분야 매출액은 1,460억으로 절반 수준인데 반해서 영업이익은 161억 원으로 특수산업에서 큰 폭의 영업이익 개선을 보고 있습니다. 특수산업 분야에 속한 방위산업은 자주 국방의 조기 실현을 위한 국산화 사업 추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병기 및 장비 유지 및 첨단 무기 체계의 전환 플랜에 맞춰 동사는 안정적인 장기 물량 확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살펴보면 2015년 대규모 감자를 실행하여 2016년 종가상 6,630원에 마감을 하였는데요. 당시 영업이익은 280억 적자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67억 적자로 이제 적자폭을 줄였으며 유암코의 이제 인수 기대감으로 2850원까지 이제 상승을 하였는데요. 현재는 이제 7,500원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올해는 7,100원부터 8,600원까지 5번의 이제 돌파를 트라이를 하였는데요. 이는 이제 장기 박스권에 대한 형태의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3, 4분기 실적이 발표되면 이제는 실적 저평가와 품절주로 상승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단 해당 종목은 이제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 호가당 약 100만 원 정도의 물량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기간 동안 좀 분할로 접근하시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에서 6,500원까지 밴드를 제한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9,600원, 손절가는 5,8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추천드릴 종목은 미코입니다. 동사는 반도체 공정 중 증착과 식각 공정에서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세라믹 소재 및 부품과 디스플레이 공정에 필요한 소재, 그다음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동사는 올해 상반기 부품 산업이 전체 비중의 25.8%를 차지하며 세정 산업은 7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정 산업이란 공정 중에 발생하는 미세 오염으로 제품 생산 수율, 부품 수명을 단축시키며 제품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세정 산업으로 사용 조건을 만족시키고 사용 수명 등을 연장하며 공정 효율과 생산 수율을 증가를 시킵니다. 이에 따라 세정 기술은 현재 반도체 공정의 일부로 인식되어지고 있는데요. 2018년 반도체 업황 부진에서 점점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며 동사의 주력 제품인 세라믹 히터의 매출 증가 예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라믹 부분의 경우에는 일본 업체에 과점을 하고 있어 국산화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기대감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연료 전지의 셀, 스택 시스템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즉 SOFC는 수소나 탄화수소를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를 만드는 일종의 발전기로 고체 산화물을 전해질로 이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다른 연료 전지에 비해 발전 효율이 높으며 수소뿐 아니라 천연가스 같은 탄화수소도 연료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는 유지비가 저렴하고 발전 효율이 높기 때문에 적용 분야가 넓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동사는 국내 최초로 2kW급 SOF 시스템 기술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본은 1kW급 SOFC 가격이 2천만 원 수준이지만 동사는 상용 시 절반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또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실적은 지난해 매출 2,274억, 영업이익 454억으로 올해 상반기 매출 1,185억, 영업이익 213억임을 고려할 때 하반기 역시 큰 변동사항이 없다면 지난해 수준과 비슷한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실적 대비 시가총액 1,800억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차트와 수급 흐름을 살펴보면 올해 1월 4,800원에서 약 한 달 만에 9,700원대까지 급등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당시 정부의 수소 활성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동사의 SOFC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이 부각으로 급등을 하였습니다. 이후 조정받으며 현재는 6,000원대로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수급은 동사의 경우 하루에 약 32만 주 이상의 수급이 유입이 되면 많은 수급이 유입이 되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 외인 기간 38만 주의 수급 유입이 포착이 되었고요. 사실 동사의 외인 기간에 눈에 띄는 수급 유입은 2019년을 기점으로 눈에 띄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즉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와 수소 관련 모멘텀으로 부각되어 외인 기간 수급이 유입되는 게 아닌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32만 주가 돈으로 환산을 하면 22억으로 큰 자금이 아니므로 주기적 수급 유입이 포착되어야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주가 흐름상 최근 급등 이후 조정으로 단기 하락 추세를 벗어나 추세 전환 기점에 위치해 있어 외인 기간 수급 유입 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수가는 현저가와 5,300원까지 밴드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7,400원, 손절가는 4,8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백은한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드릴 종목은 영진약품입니다. 이 영진약품은 이제 제약업종으로 의약품 판매 및 신약 개발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의약품 업계 작년 매출 기준 약 1,800억 원 규모로 업계 20위권 안에 있는 탄탄한 기업입니다. 이제 특이사항으로 이제 KTNG가 대주주로 있고 KTNG 내 제약회사였던 KTNG 생명과학과 합병을 하면서 모기업의 사업 다각화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영진약품은 이제 기존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여서 국내외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제 국내 매출, 해외 매출 중 일본과 중국, 기타 매출로 나뉘게 되고 이 중 일본 매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매출은 이제 동사에서 이제 제조한 의약품을 일본 제약사 브랜드로 판매하는 OEM 방식으로 매출이 되고 있으며 이제 2017년까지 전체 매출의 30%가량 차지를 하였으나 작년 기준 이제 일본에 대한 매출이 감소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이제 실적 감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올해 1분기부터 다시 일본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전과 유사한 수준의 매출을 보이며 1, 2분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분기별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올해를 기점으로 상반기 최대 매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특히 영진약품은 하반기 매출이 더더욱 이제 기대되는 기업으로서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이번 연도 이제 최고 매출 달성 기대감도 매우 높겠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제 현재 영진약품에서 연구 개발 중인 약품은 4가지 정도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현재 임상 2상을 마친 폐질환 치료제인 YPL-001이라는 약품은 기존 이제 폐질환을 흡입식이 아닌 이제 경구제 먹는 방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천연물을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를 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제 폐질환 치료제는 현재 여러 나라 제약사가 경구제가 아닌 이제 흡입제 개발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는 이제 경구제가 효능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검증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제 영진약품은 신약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제 올해 들어 개선되고 있는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률 그리고 하반기 최고 매출 경신에 대한 기대감을 그려볼 수가 있고 그리고 KTNG가 대주주로 있다는 것 또한 이제 주가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잡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또한 장기간 꾸준히 조정을 받아오던 주가는 최근 반등하고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최근 제약 바이오 섹터가 이제 주가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들이 유지가 된다면 이제 영진약품의 주가 또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기적인 매력도도 좋지만 장기적인 매력도도 괜찮고요. 이번 연도 말까지 꾸준히 우상향을 그려갈 확률이 높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유를 가지고 분할 매수를 조금 하시길 바라겠으며 현재 외인과 기관의 수급 또한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드리고요.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500원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은요. KPM테크입니다. 예, KPM테크는 1971년 설립이 되었고 반도체, 인쇄, 회로기판, 전자, 자동차용 표면 처리 약품 및 도금 설비, 기계 장치들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고요. 이제 매출 품목으로 이제 표면 처리 약품과 전자동 도금 설비 장치 등이 있습니다. 이제 밑으로 8개의 계열사가 있고 다양한 부분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KPM테크는 최근 주가의 움직임이 큰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제 자회사 중 하나인 BTL 첨단 소재에서 올해 4분기부터 스마트폰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2차 전지 파우치 필름을 본격적으로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였습니다. 자, 소형 2차 전지 파우치 필름은 이제 은박지 형태로 파우치 배터리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분리막과 양극, 음극, 그리고 전해액들을 보호하는 아주 2차 전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BTL 첨단 소재는 올해 3월부터 LG화학과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최근 이제 양상 시스템까지 구축을 하게 되면서 완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이제 일본과 수출 규제 문제에 있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들도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KPM테크는 이제 더더욱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제 본래 파우치 필름을 이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등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일본의 이제 DMP 그리고 쇼와덴코라는 기업에서 계속적으로 수입을 해왔었고, 하지만 이제 수출 규제와 이제 불매 운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수입품에 대체를 할 수 있는 국산 업체들의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전 KPM테크가 오른 이유 또한 이러한 수출 규제의 영향이 있었고,
이제 그와 동시에 BTL 첨단 소재의 파우치 필름에 대한 긍정적인 언론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2차 전지, 전기차 등 배터리 시장에 대한 규모가 점차적으로 거대해지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고 배터리 핵심 소재 중 하나의 파우치 필름 또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최근 3달 내에 주가가 상한가를 2번 이상 기록하고도 이제 계속적인 조정 흐름이 나왔는데 4분기부터 이제 파우치 필름에 대한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 시점 저가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조금은 이제 4분기까지 여유롭게 지켜봐도 될 기업으로 장기적 매력도가 조금 높은 기업이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드리고 목표가는 1,300원, 손절가는 9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오늘 코오롱 TC진의 상패가 결정이 되죠. 관련해서 좀 종목들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3% 이상 빠진 상황입니다. 차동원 사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코오롱 생명과학은 이제 금일 이제 코오롱 TCG 상장 폐지 심사로 인해서 이제 지금 금일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코오롱 TC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보사로 해서 이제 상패에 이제 심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골 관절염 이제 치료제에서 연골 세포가 아닌 이제 신장 세포라고 해서 이제 좀 성분이 달라서 이제 상장 폐지가 이제 좀 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상장 폐지가 이제 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이제 유예 기간 역시 이제 조금 부여받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하지만 이전에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뭐 헬릭 스미스나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인이나 이제 기관들이 이제 수급 유입 여부가 이제 포착이 이제 되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의 이제 뚜렷한 이제 수급 유입을 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이제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 35,000원 정도 부근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단기간에 이제 급등이 나오면 이제 상승이 나오긴 하겠지만 네. 예,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결정이 난 다음에 35,000원 부근 위에서 오히려 주가가 형성을 되었을 때 예, 접근하는 게 아무래도 매물 소화에 있어서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차동원 사장님께서는 상패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죠?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희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바이오주는 네, 뭐 사실- 아시겠지만 네, 좀 많이 어렵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종목은 웅진코웨이입니다. 넷마블을 인수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웅진코웨이가 현재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넷마블은 뭐 3% 이상 빠집니다. 일단 뭐 인수 관련해서 나오는 주가 흐름이긴 한데요. 백은하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웅진코에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수기 그리고 가정용 기기 제조 판매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었고요. 뭐 흔히들 아시는 정수기, 이제 공기청정기 그리고 환경 가전 제품들을 생산을 하면서 판매하고 그것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정수기 업계에서도 이제 체계 생산 시설과 R&D 센터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우수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생산하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기업인데요. 지금 현재 넷마블이 웅진코웨이를 인수한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SK네트워크스에 이제 매각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한번 급등한 적이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제 SK네트워크스에서 인수가 진행이 되지 않자 주가는 다시 조정을 보였었고, 근데 이제 새롭게 다시 넷마블이 인수판에 이제 인수전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넷마블 측에서도 이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웅진코웨이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조금 그러면서 이제 넷마블 이제 웅진코웨이에 대한 인수를 조금
확실시하는 그런 발언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넷마블 또한 넥슨 인수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어느 정도 축적해 있던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뭐 책정가는 2조 원 정도 이제 좀 책정이 되고 있는데 자금에 대해서는 지금 넷마블도 크게 뭐 인수에는 차질이 없겠다라고 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적으로 지금 웅진 코웨이는 조금 상승을 하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그리고 웅진 기업과 웅진 싱크빅 기업에서는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하였었는데요. 이제 웅진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가가 무겁다 보니까 조금 상승의 흐름은 조금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참여만 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실무적인 협상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관망을 하시다가 나중에 타이밍 봐서 이제 매수하시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차동원 차장 그리고 스타미디어그룹 백은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JB소프트 홍성민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께서 9월 25일에 세노텍 추천해 주셨는데 목표가 2,605원 터치했습니다. 이제 좀 매도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세노텍은 좀 더 이제 홀딩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세노텍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 비들을 이제 국산화 현 시점에서 이제 한일 무역 분쟁 추가 보복 시 이제 그에 따른 수혜주로 주가 상승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이제 상한가를 기록 후에 아주 올바른 조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단기 이평선이 이제 12평선의 지지를 잘 받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제 현 가격 매물대에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술적 분석 시 이제 단기 하락 시그널이 보이지만 12평선의 지지를 받고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이제 다시 외인이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목표가 손절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오늘 보는 종목은 이제 삼천당 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동산의 이제 의약품, 약제품 제조 판매를 영위할 목적으로 1943년 12월에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2000년 10월 이제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매매가 개시되었습니다. 동산은 항생제, 순환기 질환 치료제, 호흡기 질환 치료제, 소화기 질환 치료제, 안과용제 등 처방의약품 전문 중소형 제약 업체입니다. 2013년 국내 일회용 점안제 생산 1위 업체인 DHP 코리아를 인수하여 안과용 치료제 전문 업체로의 입지를 구축하였습니다. 최대 주주인 이제 소아는 3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증권사에서는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140억 원을 기록해 시장 컨센서스 98억 원을 43%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제 아울러 이제 SCD 411의 유럽의 미국 진출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과 임상 3상 돌입이 이제 임박했다며, 이는 이제 동사가 주가의 상승 이제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동사는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로 이제 최근 헬릭스미스, HLB, 신라젠 등 대형 바이오 종목들이 그간 악재를 소멸하고 그간 낙폭을 이제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즉 제약 바이오 섹터들의 이제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재 이제 대형 바이오주들이 이제 일정 부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을 때 이제 중형주인 동사는 순환매에 될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 이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인상 3.3 돌입 임박한 만큼 좋은 주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무 상태를 살펴보게 된다면 아주 재무 상태는 튼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으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9.7% 증가, 영업이익은 19.7% 증가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 역시 6.8% 증가하였습니다. 판관비가 이제 증대되었으나 이제 매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원가율 역시 감소하여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기존에 이제 점안제 등 이제 견주한 의약품 판매를 기반으로 점안제 제네릭 수출 사업 실적 발생한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가의 흐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흐름이 이제 주봉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번 주 이제 22평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단기 이평선의 5 이평선의 지지를 받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겠고, 일봉의 흐름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제 8월 6일 신저가를 기록 후에 꾸준히 소폭 회복하며 단기 이평선과 22평선의 지지를 받고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시 이제 저점을 높이는 파동이 이제 아주 이상적이며, 이러한 이제 주가 상승에도 기관 투자자들의 꾸준한 수급이 들어오는 점, 앞으로 주가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천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이고요. 목표가는 41,460원, 손절가는 31,9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이비소프트 홍성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1% 가깝게 상승합니다. 2047선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분봉 함께 보시면요. 오늘 시작이 고점입니다. 2050선까지 갭상승 출발했다가 44선까지 빠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수급 함께 보시면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외국인들 조금씩 들어옵니다. 2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 매도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 흐름 탑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1% 이상 상승하면서 48,000원대에서 49,0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 장 초반에는 8만 원대까지 올라왔지만 현재는 상승폭 조금 내어주면서 79,0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현대차 강보합권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0.65%의 상승 흐름 타면서요. 15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이 계속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이 이제 6위권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0.5% 강보합권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오늘 빠지면서 이 순위권이 7위권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는 0.6% 하락세 24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8위권에는 여전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9위권에는 LG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요, 이 미국의 공장 설립과 관련해서 기대감 나오면서 다시 29만 원대에서 30만 원대 회복된 모습입니다. LG생활건강은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강보합권 638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9시 15분경에는 36포인트까지 빠지기도 했지만 방금 이 고점 다시 한번 경신됐습니다. 638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수급 함께 보시면요. 오늘 코스닥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합니다. 이 매도 물량 자체도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개인도 매수하지만 매수폭도 크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HLB 제외하고는 그래도 모두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ENM 같은 경우에는 16만 원대 이탈됐다가 오늘 다시 한번 저점 찍고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2% 가깝게 상승하면서 16만 1,8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KMW는 장 초반의 상승폭을 모두 내어줬습니다. 장 초반에는 2% 이상 급등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강보합권으로 돌아왔고 7만 4,100원대에서 거래됩니다. 펄어비슨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대 회복됐습니다. 강보합권에 머뭅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헬릭스미스가 오늘 4%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2거래일 사이에 공매도 대금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평소에 비교해서는 거의 30배가량이 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4% 가깝게 급락하면서 10만 5,900원대에서 거래됩니다. 메디톡스 0.4% 약보합권, 휴젤은 오늘 상승 흐름 탑니다. 1% 이상 상승하면서 36만 원대에서 37만 원대까지 올라왔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0.7%의 상승세 6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0위권에는 여전히 SK 머트리얼즈 올라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하락 흐름 타면서 1,191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청담지점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오늘은 그 바이오 종목 중에서 올릭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릭스 하면은 우리가 RNA 치료제 관련된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서 RNA 그 리보핵산이라고 합니다. 이 분야의 선두 개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RNA 치료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작년에 그 스핀라자가 상업화에 성공을 했죠. FDA 승인을 받고 신약 허가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엘라일람의 온파트로라고 하는 그 약물이죠. 그게 이제 승인을 받으면서 RNA 치료제에 대한 그 관심이 급부상했는데 기존의 그 치료 개발이 어려웠던 이런 부분에 RNA 치료가 어떤 새로운 그 후보 밀줄로 등장해지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관심을 크게 갖고 있고 이거와 관련된 그 파이프라인도 전 세계에서 한 뭐 거의 850개 이상의 지금 현재 그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현재 그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그동안에 우리 몸에서 치료가 어려웠던 그런 부분에 어떤 그 새로운 그
전달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RNA가 새롭게 치료 물질로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올릭스가 아주 선두에 서면서 기존에 어려웠던 황반변성 치료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그 프랑스 테라사로부터 807억의 기술 수출을 했었고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이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대 흉터 치료제 이런 부분이 가장 그 신약에 가까운 현재 후보와 이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신약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듯이 이 회사는 그 안과라든가 그리고 피부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그만큼 실패 확률을 낮추면서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후보 물질을 발굴해서 지금 임상이 많은 그 파이프라인을 갖고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선두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이런 회사는 지금 현재 그 바이오가 어려워졌다가 다시 서서히 반등하고 있을 시점에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는 새로운 그 신약 개발 회사로서 RNA 개발 회사의 선두 회사로서 지금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지금 현재 그 가격대가 바닥권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서히 반등한다 그러면은 조만간에 그 반등의 기류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 판단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가격대에 이제 매수가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30,0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금융센터 첨단 지점 유한타증권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박철순의 스트라이크 시간인데요. 오늘은 박철수 기업 분석가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스튜디오에 나온 건 처음인데 저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계속 이제 웹캠으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또 스튜디오에 오니까 또 기분이 색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월요일과 금요일 날은 스튜디오에서 직접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말씀드리기 전에요. 일단 미국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행히도 지금 미국과 중국의 환율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고요. 환율 협상이 안정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미국과 중국, 특히나 미국이 중국에게 하고 있는 추가 관세에 대한 유예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굉장히 기대감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전일 미국 3대 지수 같은 경우도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 국내 지수 같은 경우도 오늘 동반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 스몰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국내 증시도 다행히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만 계속적으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일단은 지금은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중 고위급 회담이 안정적으로 마무리가 돼줘야 추세적인 상승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특히나 지금 실적 시즌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급락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산업 내에서도요. 실적이 받침이 되지 않는 종목들은 편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실적이 바탕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베팅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수급들이 몰리고 있는 관심 섹터들이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던 5G 관련주라든지 또는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수주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조선업종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제품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카메라 관련된 업종까지도 여러분들이 최소한 확인을 하시고 종목을 선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공시 내용도 살펴볼 텐데요. 자, 사실 오늘은 지금 장 초반이어서 공시가 많이 나와주진 않았습니다. 먼저 미원 SC 최근 공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은 지금 미원 SC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3%대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어제 아무래도 자사주 취득에 대한 공시 내용이 나와줬습니다. 약 41억 원 규모였고요. 지금 실적은 양호한데 주가가 아쉽게도 계속적으로 빠져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는 주가 방어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주가치 재고도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시기에 자사주를 취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오늘 급등이 나와주긴 했지만 아직 추세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요. 일단 2, 3거래일 정도 더 지켜보시고 상승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매매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서 한국조선해양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사실 대표적인 국내 조선업종이죠. 자, 현대계열이고요. 지금 앞서서 지금 시황을 말씀드릴 때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조선업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빅3 조선사가 수주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실제로 지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요. 어제 같은 경우 자회사죠. 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서 이제 6,766억 원 규모의 수주를 따냈다라는 공시를 올려줬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LNG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국조선해양에서 나오고 있는 수주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주는 즉 실적으로 바로 연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조선업종이 힘든 시기를 겪어왔지만요. 이제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이용하신다면 중장기적으로도 베팅하기 좋은 업종이 조선업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자 흐름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그렇다면 오늘 좀 섹터 어떤 거 보고 계신가요? 자, 일단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었는데요. 역시나 배터리 관련된 섹터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면은 오늘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을 보면요. 여전히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자, 삼성 SDI를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동훈 아나테까지 대표적인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을 나열을 해줬는데요. 자, 오늘 지금 시장 대비해서 뭐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대표적인 배터리 관련된 종목이죠. 뭐 삼성 SDI라든지 후성이라든지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랩 최근에 뭐 상승 흐름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지금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 확대가 굉장히 기대되고 있는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는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또는 전기차와 같이 앞으로 성장성이 높은 산업들이 전방 산업으로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의 뭐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중장기 관점에서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을 항상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원픽 관심주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살펴본 종목은요, SFA입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FA 같은 경우는요, 일단 대표적인 지금 디스플레이 기기 제조 장비 사업과요, 그리고 물류 시스템, 그리고 제조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점이 한 4개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요, 미중 무역 분쟁 수혜가 전망이 된다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은 현재 많은 제조업들에게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연결 자회사인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주 고객사인 이 필리핀 공장 반도체 패킹 물량 증가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고객사 수주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대표적인 패널 업체죠. 비전옥스라든지 또는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 또는 우리나라 국내 대표 기업이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여러 대형사를 거래처로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SFA인데요. 자, 지금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요, 플렉서블 OLED를 지금 계속적으로 설비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요, 사실 OLED 관련된 생산 라인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방산업 수요 확대에 따른 역시나 매출 성장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죠. 그런데 반도체 업황이 사실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왜 반도체 가격이 조금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걱정을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반도체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주면서 반도체 가격은 낮았지만 오히려 매출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계속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반도체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또 SFA 기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강점은요. 자, 지금 일본 수출 규제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한일 협정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수출 규제에 대한 것들이 대외 변수로 굉장히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SFA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반사 이익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아무래도 일본과의 이런
한국과 일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지면서 사실 소재 국산화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요, 전사적인 차원에서 사실 전 계열사가 지금 소재 국산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SFA 같은 경우는 따라서 이런 교체 수요에 따른 수익 증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거기다가 일단은 뭐 삼성 계열사랑 이미 납품을 했던 그런 신뢰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재 국산화에 따른 역시 이익 증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재무제표 보면서 마지막으로 실적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SFA의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지금 굉장히 실적 성장성이 좋았습니다. 자, 연도별로 보시면요. 일단 좀 아쉬운 점은 올해 2019년도죠. 전체 1년 가이던스를 좀 보면요. 작년보다는 조금 소폭 하락할 것으로 좀 보고 있지만요. 일단은 분기별로 꾸준하게 성장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분기보다 2분기가 실적이 더 좋았고요. 지금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역시나 3분기 실적도 2분기 대비해서 안정적인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요. 각각 전분기 대비 12%와 46%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자, 1분기와 2분기보다 3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지만 과거 상반기 주가 대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는 상당히 낮은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가 매수세도 우리가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실적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지금 상반기보다 하반기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SFA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와 그리고 오늘장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철순 기업 분석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